자, 이번 이야기는 헬릭스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의 또 헬민성님의 공포 강의는 어떤 주제가 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듣는 이 목소리.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저도 음. 항상 방송으로만 계속 응원하고 있다가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됐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어떤 과목을 저희가 수강을 해야 될까요? 우선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목만 말씀드리면 네. 그들은 모두를 믿지 말라 하였다. 그들은 모두를 믿지 말라 하였다. 네네. 잘 알다시피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소설 중에 한 제목을 제가 이제 차용을 한 거예요. 요거는. 예. 네네. 아주 유명한 아마 제 세대 분들이시라고 하면 알 수 있을 법한 작품의 한 제목을 타이틀을 좀 빌려왔는데 상당히 좀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내용에 대한 어느 정도의 수정을 조금 가했습니다. 수정을 좀 가해서 가급적이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선에서 조정을 해놨고요. 네.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이 이야기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에 구육학번 선배가 있었는데 구육학번 선배의 선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육학번 선배가 직접 겪은 일인데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는 맥주 보기를 물같이 하고 막걸리를 생명수처럼 여기는 학교에서 시간을 좀 보내게 됐었는데 네네. 이제 시간은 96년도로 올라갑니다. 편의상 실명을 쓸 수가 없어서 저랑 친하게 지냈던 96학번 선배 이름을 그냥 테스 선배라고 얘기하고 그분이 91학번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91학번 선배 이름은 그냥 편의상 돌비 선배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 세기말의 징조조차 보이지 않는 96년도. 잘 아시겠지만 98년도 9년도는 막 그 세기말 분위기 막 과한 화장에 뭐 스페이스 뭐 우주 뭐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것조차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네. 이제 돌비 선배가 테스 선배한테 술을 한 잔 사면서 자신의 일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아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선배의 말은 하늘과 같았고 거절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학생들끼리의 일을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해봐야 뭐 자기 살고 있는 집 이삿짐 옮기는 거 내지는 족보라고 하죠. 그런 야학 같은 거 열어서 족보나 써머리 하는 거 이런 거 정도밖에 안 되지 심각하게 우리 성인들끼리 일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지 뭔지 물어봤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더랍니다. 근데 얘기하는 게 경기도 양평으로 답사를 가야 되는데 보조해줘야 되는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답사? 보조?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럼 정확하게 얘기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냥 짐꾼이 되라고 하는 얘기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뭐. 혈기왕성한 20대였고 그리고 친하게 지내는 선배였고 또 학교 생활에 인연 자체를 굉장히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제 고학번 선배하고의 인연을 만들어 놓으면 학교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그냥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선배한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고 그래서 학식 3개월치를 보장해달라. 그리고 그 돌비 선배가 살고 있는 자취방의 이용권을 달라. 예. 내가 뭐 술 한잔 하고 가거나 뭐 늦게 뭐 방문했을 때 잠을 재워준다든지 시험 기간에 뭐 숙식을 좀 제공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딜을 건 거예요. 돈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만한 상황은 아니라서 알겠다 그걸로 퉁치자라고 얘기하고 보름 뒤에 청량리역 앞으로 오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얘기했던 것 자체가 짐꾼의 뭐 일종의 보조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비 없고요. 네. 핸드폰 막 초창기 나왔던 아니면 그 나오기 이전 막 그때였거든요. 96년도니까요. 그럼 지도 보고 다니는 그런 그렇죠. 시대. 예. 네. 도로 지도 보면서 몇 번 국도 타서 이렇게 갔다가 어디서 좌회전 뭐 이런 시절이었고 지금 20대, 30대 초반 친구들한테는 어떤 식으로 이해하면 편하냐면 맥주 피처병이 없어요. 그냥 병으로 들어요. 그때 세대입니다. 그때 참고로 학식이 600원인가 그랬대요. 네, 그 정도로 오래된 얘기인데 그래서 보름 뒤에 청량리 앞에서 만나기로 하고 갔는데 문제는 대학생이고 아무리 뭐 고학번이라고 얘기해도 지금도 차는 비싸긴 한데 그 선배가 차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선배가 그렇게 잘 사시는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D사의 에스페로라는 차를 가지고 옵니다.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풀세팅 소나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죠, 에스페로. 예. 네, 굉장히 비싼 축에 속해 있던 차량이었는데 그런 차량을 갖고 와서 청량리 앞에서 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차피 뭐 일은 하기로 했으니까 가면서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를 해주는데, 야, 너 나 민속학 하는 거 알지? 라는 말로 첫 마디 운을 띄우더랍니다. 학교의 특성상 다른 학교보다는 이제 제가 다녔던 학교 자체가 그런 뭐 전통 문화라든지 민속 문화 그런 의식을 뭐 이어받는 이런 거에 굉장히 예민한 학교였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아마 이거는 이제 한 30대 후반이나 40대는 돼야 아실 겁니다. 90년도 때는 가깝고도 먼 나라의 문화를 수입하는 걸 막았었어요. 아실 거예요. 만화책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이걸 막았고 90년대 후반이나 돼서야 그게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었는데 그런 걸 막으면서 당시에 국가적으로 전통 문화를 고취시키고 살리고 그거를 유지 명맥을 잇겠다라는 그런 일종의 프로젝트 같은 게 진행이 됐었대요. 그래서 각 대학이나 각 단체의 그런 지방에 있는 토속적인 문화라든지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 설화, 전설 이런 거를 녹음을 하고 수기로 적고 그렇게 연구해서 기록하는 당시의 사업이 좀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이 민속학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전문적으로 한다라기보다는 취미생활 비슷하게 하면서 자기가 동아리를 운영을 하면서 민속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분이었는데 민속학 하는 거 알지라는 첫마디 이거 뭐 됐다. 이거 힘들겠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시겠지만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네네. 이쪽 가서 뭐 여기에 있는 어르신들 만나서 식사하고 옛날 이야기 듣고 거기 전설 있는 장소 방문해서 사진 찍고 이런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힘들겠는데 싶어가지고 그냥 뭐 이왕 가기로 한 거니까 그냥 좋은 마음으로 가자라는 생각으로 가게 됐습니다. 근데 차 뒷좌석에 보니까 텐트, 삽, 막 호미, 무슨 뭐 종류를 알 수 없는 봉투, 무슨 서예할 때 쓰는 그 화선지라 그러나요? 서예할 때 쓰는 종이, 알 수 없는 검은색 뭐 먹물 같은 게 있고 간이 침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차 트렁크에 있었대요. 왜? 이 인간이 지금 미쳤나? 지금 밥사하러 가면 뭐 길어봐야 1박 2일이 거고 그래봐야 숙소를 구해서 갈 텐데 텐트를 가지고 가? 느낌이 좀 묘했는데 그냥 가지고 가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가면서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경기도 양평으로 갈 거고 용문산으로 간다고 얘기를 들었대요. 지금은 뭐 교통이 잘 돼 있지만 그때는 대중교통도 되게 열악했을 시절이 있고 서울 끝에서 경기도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었기 때문에 차로 비포장도로를 달려서 양평으로 가게 됩니다. 네. 지금도 양평은 양평군이에요. 시가 아닙니다. 그때는 더더욱 규모가 작고 시골이었겠죠. 개발이 당연히 덜 됐으니까. 결국은 양평에 가서 거기에 한 마을에 도착하고 마을회관에 짐을 풀고 이장님으로 보이는 분과 굉장히 살갑게 얘기를 하고 반겨주고 식사도 대접받고 정말 호의를 많이 받았대요. 네. 근데 우리 테스 형은 하나도 반갑지가 않았던 거예요. 무슨 일이 터질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미 엎질러진 거 그냥 즐기다 가자. 그냥 남들은 여행도 다니면서 산도 가고 하는데 나도 그냥 간다 생각하자고 좋은 마음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마을의 어르신들, 당시 계시던 70대, 80대 어르신들을 만나서 그 동네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기로 자기가 받아 적고 가능하면 그걸 또 녹음을 받고 거기에 대한 사진과 이런 기본적인 민속학을 연구하는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 수집을 다 했대요. 그래, 이 정도로만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하더니 끝나고 나서 내용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돌비 선배가 갑자기 저녁에 삼겹살에 소주를 한잔 하자고 하면서 자 이제 대충 감 왔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그래서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해서 차량에 있는 삽이나 홈이나 텐트랑 침대랑 이런 실질적으로 야전을 할 수 있는 도구들 챙기라고 하더래요. 톱, 칼 이런 거 다 챙겼죠. 그래서 용문산의 도일봉으로 향하게 됩니다. 도일봉으로 향하게 되는데 용문산 도일봉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정말 너무 힘들었대요. 텐트를 등에 메고 이제 삽이랑 뭐 이런 각종 도구랑 무슨 뭐 채취할 수 있는 도구들은 다 챙겨서 가는데 어몽길 대장급 맨키로 장비를 챙겨서 갔답니다. 네네. 참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꾸역꾸역 올라갔는데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과 다니지 못하는 길을 섞어서 막 가더래요. 그러더니 산 중턱점에 도착을 했는데 사람의 손길이 닿은 것 같으면서도 닿지 않은 것 같은 평지가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럼 혹시 야영을 하려나 생각을 하더니 야 텐트 펴
하고 일종의 야영지를 구축을 하고 이제 호미와 삽을 챙기라고 하더니 갑자기 온 산을 뒤집어 뛰어댕기면서 흙을 채취하고 나무하고 뿌리나 버섯을 캐는 거예요. 이 양반이 저 돌았나 지금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면서 고저께 흙 팔려고 이랬나. 예.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무슨 민속학 연구한다는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나무랑 풀이나 이런 걸 캐고 있으니까 흙을 담고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선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이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래요. 민속학을 하시는 분들은 그 연구의 특성상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리고 남들이 안 가는 곳을 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지질학, 생태학, 환경, 무슨 뭐 야생동물 이런 거 연구하시는 분들한테 의뢰를 받는데요. 나갈 일이 있으면 그쪽에 샘플을 가져와 달라라고 얘기하면 일정량의 보수를 지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서로 그거를 한대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나갔을 때 그 동네 특징이나 이런 거를 민속학 연구할 수 있는 소스를 받으면 그 사람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의뢰를 받았고 돈은 이미 받은 상태고 하긴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굳이 여기서 해야 되냐. 산 밑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왜 굳이 여기서 하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제 온 산을 뒤집어 뛰어댕기니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그냥 올라가는데 이거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을 골라서 특정 샘플을 채취해오는 일이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날 야영을 하루를 해야 되는데 그냥 오자마자 바로 뻗었답니다. 정말 기절하듯이 잤는데 문제는 처음에는 기절하듯이 잤는데 이게 환경이 바뀌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잠자리가 바뀌면은 뭐 침대나 뭐 매트리스 이런 게 바뀌면은 잠을 잘 못 잔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완전 환경 자체가 바뀌니까 잘 때는 기절해서 잤는데 한두 시간 단위로 계속 깼대요. 산소리 뭐 벌레 소리도 났을 거고 야생동물 소리도 났겠죠. 그때 당시에는. 잠을 깊게 이루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 찰스 선배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 서울역이나 부산역, 대구역 이런 데 가게 되면은 이제 넓은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이 떠들고 방송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 대합실만의 그런 웅성거리는 소리가 있거든요. 예. 우와 어떤 의미인지 들리지 않지만 사람이 내는 소리인 것 같은 저쪽에서 떠들고 여기서 떠들고 뒤에서 떠들고 위층 아래층에서 떠드는 소리가 동시에 울리게 되면 사람 목소리이긴 한데 어떤 의미인지 들 수 없는 그런 시장바닥 같은 소리. 예. 그런 게 들리더래요.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내가 지금 꿈을 꾸나 아니면 내가 오늘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지금 헛게 들리는 건가.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들리더래요. 끝자리가 잘라서 말씀드리면 하시우쇼셔 뭐 이런 식으로 들리더래요. 혀를 안 움직이고 발음을 하게 되면 우리가 발음이 좀 세잖아요. 예? 그런 소리들을 들리더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치과에서 마취하고 나서 혀가 안 움직일 때 말하면 좀 어눌하게 나가는 그런 소리인 것 같아서 아 내가 피곤하긴 피곤한갑다. 그래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내가 진짜 피곤하니까 자야지 하는데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소리가 야생에서 산 중턱에서 들리는데 잠이 올 리가 없겠죠. 그래도 끝까지 잠을 청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의 손길이 닿은 것 같으면서도 같지 않은 곳의 하룻밤은 그렇게 피곤 앞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날 되고 다시 몇 가지 샘플을 채취하려고 움직이는데 우리 돌비 선배가 갑자기 산의 반대쪽으로 가는 것 같더니 점심때쯤 조금 넘어서 한 동굴을 발견하게 돼요. 예. 근데 동굴을 발견할 때 우리 테스 형은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돌비 선배가 갑자기 테스 형을 막는 거예요. 이제 이게 상식적으로 동굴은 막혀있기 때문에 뭔가 안전을 보장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이긴 한데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동굴에서 위험 상황이 닥치면 그만큼 위험한 일이 없거든요. 네. 도망을 못 가니까. 앞뒤밖에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일종의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안전을 확보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사람이 야 테스야 잠깐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러는 거예요. 예. 아니 이 양반이 돌았나 무슨 동굴 하나 들어가는데 무슨 기도고 자빠지고가 그런 게 어딨어. 자기도 이제 힘들면서 막 하는데 막상 교과서에서나 책에서만 보던 게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궁금한 거예요. 왜 동굴에서 소리 지르면 울릴까? 혹시 뭐 황금박진 있나? 거기 물에 보면 지네도 있다고 하고 도롱뇽도 있다고 하는데 한번 볼까? 이런 상상이 드니까 한번 탐사하는 느낌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그걸 막으니까 너무 짜증이 났대요.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기도를 하고 들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느낌이 좀 쎄한데, 그래, 기도한다고 해서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잠깐 기도해서 만약에 내 안전을 위협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도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약간의 묵념의 시간을 갖고 들어갔대요. 들어갔는데 물론 깜깜하기 때문에 막 들어가지 못하는데 동굴이 그렇게 깊진 않았대요. 한 10분 정도면은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크지 않은 곳이었다고 하고, 천장도 뭐 그렇게 높진 않았답니다. 근데 랜턴을 기본적으로 다 들고 갔으니까 랜턴을 들고 가는데 안쪽에 들어가니까 인위적인 느낌이 있는 돌이 평평하게 있더래요. 예. 보통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돌은 좀 울퉁불퉁하거나 모양이 비대칭적인데 거기는 돌의 등이 평평하다답니다. 사람의 손길이 있고 거기에 촛농이 있었대요. 아, 이거는 사람의 손길이 닿은 곳이구나. 그래서 우리 돌비 선배를 부릅니다. 선배! 여기 하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사람의 흔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돌비 선배 뛰어드니 입을 탁 막더래요. 손으로 입을 잡더래요. 그래서 왜 그래요? 왜 그래요? 하는데, 야, 그러더니 소리를 내지 않고 입으로 나, 가, 자, 딱 3마디를 하더래요. 예? 뭔가 좀 싸한 거예요. 근데 우리 돌비 선배 얼굴이 너무나 심각한 얼굴이어서 궁금하지만 우선은 입 다물고 나갔답니다. 그래서 몸 밖으로 피신을 하고, 근데 이런 돌비 선배 행동이 자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동굴에서 그 목소리 하나 올렸다고 해서 입을 막는 그 이유가 도대체 자기는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없었대요. 거기가 뭐 위험하거나 붕괴 위험이 있다거나 그랬을 때는 그러겠지만 그것도 아닌데, 결국은 이제 동굴 밖으로 나와서 잠시 떨어진 공간에서 이제 한 대 피우면서 질문을 할때요. 아, 왜 그러세요?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아, 그 뭐 말 한마디 했다고 나한테 이래도 되는 거예요? 야, 그냥 내려가고 내일 다시 오자. 오늘은 해가 좀 질 것 같다.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는 겁니다. 점심이 지나서 들어갔는데. 예. 아무리 산에 해가 일찍 진다고 해도 보통은 뭐 5시, 6시나 돼야 해가 지려고 할 텐데 점심 간 넘었는데 갑자기 내일 오세요. 근데 뭐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모르는 산 중턱에 왔으니까. 그래서 에이, 퇴하고 그냥 갔대요. 어쩔 수 없죠. 그래서 텐트에서 그날 하루 정리했던 걸 마무리하고 들어가는데, 이제 돌변 나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더니 잠깐 자리를 비우더랍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에 해가 질 때쯤 돼서 다시 야영지로 왔어요. 산에 밤은 빨리 오고 아침이 또 빨리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나도 피곤하고 근데 이제 여기 있는 게 별로 크게 흥미가 없다 라는 생각으로 일찍 잠에 들었는데, 우리 테스 형은 또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예. 말은 분명히 한 명이서 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 말 안 하고 인기척을 하지 않고 서 있어도 그 사람의 기운이라는 게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비어있다, 채워져 있다라는 느낌은 드는데 말은 분명히 한 사람이 하더래요.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답니다. 공간이 너무 꽉 조였대요. 공간이 주는 그 느낌 자체가 너무 꽉 조였는데 텐트에 누워있는 자신을 향해서 누군가 이런 소리를 냈대요. 실제로 그 사람이 들었던 얘기는, 네. 저한테 얘기해준 건 지금 기억은 잘 안 난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요. 근데 저한테 얘기하는 발언은 원문으로는 나무도 믿지 마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아무도 믿지 마? 네. 번역을 하니까 아무도 믿지 말라고 했대요. 예. 원말은 나무도 믿지 마, 믿지 마, 믿지 마, 믿지 마, 계속 이런 얘기를 하대요. 예. 아니 도대체 뭔 말이야. 당시에는 이해는 못했대요. 혀는 가만히 있고 소리만 내려고 하니까 자꾸 새는 발음으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입이 좀 뭔가 이상이 있는 사람인가 그 생각을 했대요. 꿈인지도 감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요. 말이 안 들리니까 꿈인지 감인지도 모르고 갑자기 소리가 뚝 끊기더니 마치 음속을 한 것처럼 사람의 형체는 보이는데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더래요. 갑자기 그 한 사람의 말도 안 들리더래요. 그러더니 언제 있었냐는 듯이 그림자도 안 보이더래요. 사람의 형체도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근데 몸은 움직이더래요. 그래서 가위는 아니구나. 헛걸 봤나?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나? 여기 혹시 뭔가 좀 터가 나랑 안 맞나? 악몽을 꿨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주변 피하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지를 봐야 되니까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웬 하얀색 한복을 입은 너무 정갈하게 생기신 20대 여자분들이 계시더래요. 똑진머리에서. 왜 우리 사극에 보면은 5대5 가르마에 비너 꽂고 있는, 아니면 댕기머리 하고 있는 양반집 딸 같은 느낌으로 그때 하얀 옷을 입었대요. 그 속옷같이 우리 그 모시처럼 하얀 옷을 입었는데,
그분이 걸어오고 있더래요. 너무 멀어서 피아식도는 안 되는데 머리를 따고 있는 것까진 보고 치마를 입고 있으니까 여자겠거니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까 한복이 아니라 무슨 동양화에 그려져 있는 선녀 같은 옷을 입었대요. 막 팔 흔들면 이렇게 찰랑거리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얀데 선녀 복장처럼 치렁치렁한 장식에다가 뭐 있는데 그게 다 하얀색이더래요. 예. 근데 그 여자가 오고 있더래요. 근데 아시겠지만 한복은 이게 치마 폭이 넓어서 걸어 다니는 게 잘 안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또 제정신이 아니었을 테고 못 봤을 텐데 쓱 오더래요. 무섭다라기 생각보다 저 여자 미친 거 아니야? 남자도 입기 힘든 이 공간에서 흰색 옷을 입고 저렇게 돌아다닌다고? 정신이 뭐가 이상이 있지 않은 이상 저렇게 행동이 안 될 텐데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대요. 예. 그 양반도 참 희한한 사람인데 그때 당시에는 무서워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쭉 이렇게 고개를 가우뚱거리면서 여자를 보고 있는데 자기 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그게 더 무섭더래요. 예. 귀신이라기 생각보다 미친 사람이 나한테 온다고 하니까 그게 더 무서워서 공포에 질리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우리 드라마 장군의 아들이나 야인시대에서 보는 그 주인공들 말고 거기 엑스트라 배경 1에 나오시는 그 단역 배우들 입는 옷들 있죠. 네. 옛날 한복들. 옛날 한복을 입으신 분들이 갑자기 자기 주변에 하나둘 보이기 시작하더래요. 뭐야, 예. 자기는 그 존재도 몰랐었는데 갑자기 꼭 그 일상복을 입으신 그런 깨재재한 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주변에 보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10대 명씩 있는 거예요. 근데 여자분이 갑자기 얼굴이 공포감에 몸을 덜덜덜덜 떠는 게 느껴지더래요. 여자분이. 아니 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공포에 떠니까 오히려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근데 그 당시 한복을 입은 분들이 그 여자분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예. 그때 보였던 그 남자들의 모습은 그 어느 한 명도 정상적인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숨을 쉴 수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완전히 거의 반미라 같은 사람이었고요. 어떤 사람은 팔이나 어떤 사람은 다리가 없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뭉개져서 머리가 찌그러지고 어떤 분은 눈이 터져서 눈에서 막 피가 나고 막 복부가 찢어지고 어떤 사람은 맞아가지고 온몸이 까맣게 멍이 든 사람도 있었대요. 예. 그 어느 누구도 정상적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답니다. 자신한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한테 달려가는 거였지만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 거의 진짜 지질 뻔했대요. 손발이 떨려서 서 있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문득 정신을 차려서 이거 지금 뭔가 이상하다. 내가 지금 뭔가 좀 환각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문득 들어서 주먹으로 자기 관자놀이를 때려서 고통을 준 다음에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썼대요. 그러다가 앞에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여자분이 예. 서 계시는 거를 봤대요. 근데 처음에 봤던 그 선녀 같은 복장은 온데간데였고 옷은 뭐 거의 다 헤집어져 있고 다리 사이로는 피가 계속 꿀럭꿀럭 나오고 있는 상태고 머리는 손으로 잡아 뜯어서 군데군데 머리카락이 다 뽑힌 상태고 이제 흉부에 있는 살은 다 찢어져 있는, 그러니까 베어진 게 아니라 잡아 뜯은 것 같아요. 그런 형태로 여자가 계속 서 있으면서 울고 있더래요. 그러더니 그 여자가 조그만한 입으로 얘기하는 말을 들었답니다. 처음에는 원문을 말씀드릴게요. 모두 미지마, 누리를 믿어, 그래야 샤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모두를 믿지마, 우리를 믿어, 그래야 살아. 나중에 해석해줬던 얘기는 이 얘기였습니다. 예. 근데 처음엔 못 알아들었대. 뭐라는 거야? 아니 조선 팔도의 모든 사투리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대요. 그러면서 이해를 못하고 뭐라고 하는지 생각을 하는 와중에 눈앞에 보니까 어느 순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래요. 이런 거를 눈앞에 직접 보니까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잠을 못 자는 상황일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자는 돌비 선배를 깨우려고 한 거예요. 이거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섭다. 돌비 선배를 깨우려고 들어갔는데 이 양반은 가위를 늘리고 있는 거예요. 끙끙대면서 땀 흘리고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고, 일어나라. 뭐 가위거나 자시고 간에 나 죽을 것 같으니까 일어나라 하고 흔들고 뺨을 때리고 막 머리를 들었다가 내리고 막 베개를 때리고 그래서 겨우겨우 잠을 깨웠는데 그 선배가 갑자기 S형의 손을 잡고 막 흔들면서 고맙다고
깨워줘서 고맙다고. 근데 뭔 또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이 양반 진짜 왜 이러냐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가위에 눌렸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이해를 한 거예요. 넘어갔어요. 그래서 네. 이제 눈에서는 눈물이 나는데 입은 웃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하더래요. 근데 어쩌겠어요. 무서워서 울었는데 깨워줘서 고마우니까 이제 그 감정이 얼굴에 다 나왔겠죠. 네. 결국은 서로가 눈빛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세한 얘기는 하진 않았지만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 우선은 생존에 필요한 후레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들고 바로 그냥 산을 타고 내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야밤에. 그래서 결국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 회관에서 아침이 돼서야 도착을 하고 와. 결국은 거의 기절하듯이 자게 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했을 테니까. 아무리 작은 산이라고 해도 새벽에 가시면은 진짜 10배 이상의 체력 소모가 되는데 그것도 공포에 질린 채로 내려왔으니까 거의 그 다음날 아침에 이장님이 보고 웬 거지가 마을 해관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했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뭐 오다가 구르기도 했을 테니까. 결국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갖고 급하게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마을 사람들 몇 분하고 같이 거기를 간 거예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갔던 코스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로에서 갔는데 그 짐을 싹 다 챙겨서 이제 다 내려오고 나서 돌비 선배가 테스 형한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때 사실 내가 가위 눌린 게 맞다. 그런데 그 가위라는 상황이 마치 고위 관직에 있는 법한 복장을 입으신 하얀색 한복을 입은 어떤 남자가 나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라고 얘기했대요. 그분은 출신이 조금 다르신가 봐요. 말이 조금 달라요. 원문으로 처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를 니에게 해라. 나를 니에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예. 그리고 나를 니에게 하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영원히 살 것이다. 나를 믿게 하라. 나를 믿게 하면 너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이었대요.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때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무슨 중국말도 아니고 무슨 저기 동남아 국가의 말도 아닌 이상한 발음과 어조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사람은 알아들었대요. 그 얘기를. 그 사람은 민속학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알아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하고 그 흰색 옷을 입은 사람하고 옆에 정말 아리따운 여자분들이 수십 명 있었대요. 예. 그리고 그 뒤에는 정말 건장한 사내 장정들이 마치 나를 둘러싸는 것처럼 둘러싸고 같은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정말 미쳐요. 같은 얘기를 일종의 세뇌 작업이라고 하기도 한다는데 같은 얘기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데 이게 현실에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가위가 눌려있는 상태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완전 미쳐버리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테스 형이 깨워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하면서 울면서 웃었던 거였는데 그 사람이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건 그분의 종교는 특이하게도 모태 신앙이십니다. 근데 민속학을 연구할 때 뭐 굳이 종교는 필요 없는데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당시에 연구하면서 자료로 받았던 불경의 필사를 할 때 내용을 한자로 적은 적이 있었대요. 우리가 아는 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게 아니라 그냥 불경 안에 적혀 있었던 내용을 필사를 하면서 자기가 외웠던 거를 그냥 입 밖으로 뱉었대요.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데 한자 음만 아는 거예요. 그 소리를 계속 외는데 조금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기니까 약간의 심적인 안정을 구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불경 구절만 줄줄줄줄 외웠는데 뭐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런 것도 다 읊으면서도 버텼다가도 무너지기 직전에 그렇게 테스형이 띄워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래 자 이렇게 돼서 됐는데 어차피 내가 원하는 바는 다 가졌고 여기서 있었던 일은 그냥 우리가 한밤중에 산에서 겪었던 그냥 여우가 홀린 일종의 해프닝으로 생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본인도 그거를 가져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굳이 굴거부스럼 만들 필요 없어서 오케이 좋다. 그냥 여기서 끝내자. 선배님 뭐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결국 헤어지고 이제 추후에 내용 정리를 하려고 모였대요. 학교에 모여서 네. 처음에 딜을 했던 학식 3개월치를 먼저 땡겨받고 그 다음에 자취방 자유이용권을 받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야, 나 이번에 연구 때문에 휴학을 좀 해야 돼. 그래서 학교를 못 나올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 자취방을 짐을 빼야 되는데 내가 너한테 한 약속도 있고 해서 내가 한 3개월치를 내가 그냥 결제를 해놨거든. 네가 거기서 살든 뭐 친구랑 술을 먹든 네가 거기서 살든 뭐 그거는 네 알아서 해 라고 하더래요. 오히려 땡큐죠. 그냥 시험 기간 때나 좀 늦게 가는 날 이제 차가 끊겼거나 그럴 때 잠깐 밤을 지새우기 위한 용도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3개월을 자기가 쓸 수 있게 허가권을 받은 거잖아요. 네. 이미 돈이 결제가 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케이 하고 그 선배가 소정에 약간 돈을 좀 주더래요. 이거 도와주느라고 고생이 많아서 이거 그냥 네 술값 하는데 보탰어 하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큰 돈이었던 10만 원을 받았답니다. 예. 지금 10만 원은 좀 작은 돈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학식 한 끼에 600원이었습니다. 네.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오케이 아싸 땡큐 하고 그냥 오케이 선배님 들어가십시오 하고 자기는 학교 생활에 충실하려고 준비를 하는데 그 사람은 휴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잊혀진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그때 지금처럼 뭐 SNS나 핸드폰에 이런 게 발달했던 시간도 아니었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기는 본인의 학교 생활에 집중을 하고 학업에 열중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졸업을 하고 취업을 하고 학교를 다니던 저랑 만나게 된 거예요. 그분이 졸업하고 나서 학교 행사에 참석을 하면서 인사를 하면서 친해지면서 나중에 이 얘기를 들은 건데 네. 자 내가 에필로그를 하나 얘기해 줄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만났어요. 만나서 선배 내가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이야기가 뭐였지? 그리고 이상한 뭐 꼬부랑 얘기하지 않았까? 하고 얘기하면서 야 그때 왜 얘기를 꺼내냐? 그러면서 비싼 회를 사주고 이야기에 에필로그까지 들었대요. 근데 이 에필로그는 당시에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학생 때 얘기를 들었다가 지금 얘기를 듣는 건데 나 그 선배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한대요? 민속학 한다고 했으니까 뭐 전통문화 뭐 그런 거 하나? 그러니까 아니 뭐 하는데요? 내가 96학번이니까 뭐 근데 이거 저 하니까 자기가 2000년도가 2001년도에 졸업을 했다고 했었어요. 졸업하기 전에 2000년도 말이었던 걸로 아마 기억을 한답니다. 한국에서 아주 대단한 고발 및 탐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내가 저 가격이 얼마지? 라고 알려주고 싶은 그런 데가 거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한 2군데 3군데가 있었죠. 그렇게 이제 고발 및 탐사 보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봤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존재를 예.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야, 또 네.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셨지만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무서운 것도 있겠지만 좀 미스터리한 것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의 위해를 가한다거나 그렇다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있었던 장면을 보여줬던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러게요. 그 데자뷰라 그래서 예. 예전에 있었던 일을 그대로 지금 현실에 있는 당시의 돌비 선배하고 테스 형한테 그 내용을 보여줬다라는 느낌을 받는데요. 그리고 좀 네. 어눌하고 알아듣기 힘든 그 말 자체가 좀 옛날의 그런 말 느낌으로. 네. 지금 와서 얘기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썼던 말투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를 한답니다. 그쵸, 중세국어처럼 얘기하더래요. 되게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 이런 얘기도 저도 들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중간쯤에는 아, 그 언어인가? 딱 이런 생각을 해봤던 거거든요. 네네. 오늘 헬릭스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듣기 힘든 공포 이야기였어요. 네, 맞습니다. 네, 말씀을 정말 잘하시는 게 진짜 빠져들게 말씀을 너무나 잘하시는 것 같아서 진짜 우리 규정님들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거고 뭔가 기묘하다. 이거는 보통 이야기랑 뭔가 느낌과 결이 다르다. 이걸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네. 오늘 또 이 이야기 이렇게 들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다음번에 또 재미난 소름 돋는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방금 이야기는 헬릭스님께서 겪으셨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아는 분이 또 겪었던 이야기이기도 한데 정말 또 소름 돋는 그 당시에 그 옛날 사람들이 그때 장면을 대신 보여줬던 게 아닌가 하는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오늘 아스라님께서 해주실 이야기의 제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목은 허주가 허주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인데, 모르겠어요. 허주라고 하는 것은 신인 척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짜 무당을 일컫는 말도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신인 척을 하는 귀신들을 허주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근데 허주가 허주를 만났을 때예요. 정말 어떤 상황이 될지 궁금한데 그때 이야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또 오늘 이렇게 찾아와 주셨군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일지 어쨌든 허주가 허주를 만났을 때라는 제목의 이야기고 그때 당시 이야기를 한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렛츠 가. 기르십니다. 렛츠 기릿. 이게 몇 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몇 년 전인지는 이게 제가 동호회 이제 체험을 한창 할 때였어요. 예. 그때도 이제 좀 큰 동호회에서 체험 활동을 간다고 해가지고 장소를 딱 봤는데 네. 저희가 한번 가봤던 장소더라고요. 거기 흉가가? 네, 촬영차 갔던 곳인데 거기 얘기는 다음번에 나올 텐데 네. 사고가 좀 있었던 곳이어가지고 와 이거 그냥 가는구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파티를 모으셨던 리더분이 이제 무당을 데리고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 예. 자기가 이제 연락을 하는 무당이 있다고 그 무당을 데리고 갈 거라고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흉가 체험을 이제 하기로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그래갖고 약속한 날짜가 됐고 단체로 모여서 이제 그 흉가로 딱 도착을 했는데 선객이 있던 거죠. 예. 다른 흉가 동호회에서 그 흉가를 체험을 하겠다고 오게 된 거예요. 오. 그런 경우 이제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되게 많이 투닥투닥 거려요. 자기가 먼저 하겠다, 니네가 나중에 해라 막 그러면서. 네. 근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던 차에 저는 이제 완전 제3자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 그렇죠. 체험을 활동을 하러 가는 게 정말 막 체험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분위기 보려고 가는 거니까. 네. 멀찍이 이렇게 떨어져서 보고 있는데 저희 쪽 무당이라고 해서 온 사람이랑 반대쪽 어떤 사람이랑 눈을 마주치고 막 손짓 발짓으로 이렇게 뭐라 이렇게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뭐지? 저 사람들 아는 사람인가? 뭐 흉가 동호회 자체는 원체 판이 작으니까 네.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리더분들끼리 이제 얘기가 끝난 게 그냥 같이 하자가 된 거예요. 저희 쪽 인원도 무당 포함해서 4명밖에 안 됐었고 네. 반대쪽도 이제 무당 포함해서 3명밖에 안 되니까 인원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같이 하자 이러고 같이 이제 하는데 그쪽도 이제 무당을 데리고 온 거죠. 그러니까 흉가 체험을 하는데 무당이 2명이 딱 껴있는데 네. 기분이 묘한 게 아까 손짓 발짓으로 얘기하고 있던 게 무당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희 쪽 무당이랑 그쪽 무당이랑 아는 사이였던 거죠. 그리고 뭐 무당판도 좁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냥 계속 그러면서 이제 체험 활동을 시작을 하는데 예. 이제 무당이 둘이니까 좀 체험 활동을 좀 다양하게 해보자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네. 원래 이제 흉가 체험 같은 걸 가가지고 동호회에서 무당을 불렀을 때 접신을 쉽게 안 하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접신을 했을 때 무당이 어떤 행동을 하든 간에 그거를 제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나 봐요. 그쪽에서.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접신은 어지간하면 안 하는데 무당이 둘이 있으니까 접신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갖고 그래 그럼 해봐라 한번 정말 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흉가 체험하러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저희 쪽 무당이 이제 접신을 하겠다고 방울 꺼내고 막 우방기 꺼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접신을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걸 옆에서 이제 다른 무당이 그냥 지켜보고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느낌으로. 그러다가 한 5분 6분 지났나 갑자기 이제 목소리가 이렇게 막 바뀌시더니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몇 년도에 죽었고 누구고 누구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꼭 자기가 정말 귀신인 것처럼 막 본인에 대한 설명을 막 시작을 하는데 예. 느낌이 연기 같아요. 누가 봐도 이거는 연기란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네네네. 근데 그쪽 사람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그쪽을 믿는 느낌이니까 그냥 막 진짜 막 신이 들어왔나 보다, 귀신이 들어왔나 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쪽 무당이, 그러니까 다른 무당이, 그걸 지켜보고 있던 무당이 이제 네. 말을 걸기 시작을 하는데 갑자기 접신이 됐다는 그 무당이 다른 무당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오. 막 달려들어서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면서 막 있는 욕 없는 욕을 막 다 하면서 막 여기서 나가라 막 그런 식으로 막 욕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예. 갑자기 반대쪽에 있던 그 멱살을 잡힌 무당이 무구를 꺼내더니만 갑자기 막 이상한 막 주문을 외우면서 막 테마 의식을 막 벌이는 거예요, 갑자기. 뭐라고 대략 해요? 알아듣지도 못하겠어요. 왜 처음 듣는 막 이상한 언어를 갖고 막 예.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래갖고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얘네들이 서로 아는 사이니까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판을 짰나 보다 라는 생각이 이제 든 거죠. 예.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막 테마 의식 같은 의식을 막 치르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그 접신이 됐다는 무당이 막 갑자기 엄청 고통스러워 하더니만 막 이제 괜찮다고 나갔다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네네. 머릿속으로 그 생각을 했죠. 얘네들도 가짜구나. 하긴 뭐 진짜가 그렇게 흔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막 이 생각을 하면서 그날 그냥 되게 어영부영 흉가 체험을 마치고 저는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네. 그 뒤로 동호회 홈페이지를 들어갔는데 예. 그때 당시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막 글을 막 날리기 시작하는데 막 우리가 데리고 갔던 무당 정말 영험한 것 같다. 막 정말 무서운 체험을 하였다. 막 접신돼서 막 무당이랑 싸웠다. 막 이런 거를 막 글을 막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을 하니까 예. 양쪽 무당의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한쪽은 접신을 성공을 해서 진짜 무당이라는 걸 증명을 했고 네. 한쪽은 테마를 통해서 진짜 무당이라는 걸 증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양쪽 동호회는 저 둘 다 가입이 돼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구경을 하는데 그 무당들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 사람 찐이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런 느낌으로. 그래갖고 머릿속으로 그 생각했죠. 이런 식으로 주가 올려갖고 돈벌이를 하는구나. 이거 감독님한테 얘기해줘야지. 이런 방법도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무실을 가가지고 감독님한테 저희 이번에 무당이 돈을 버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이번에 있었던 일. 감독님이 야 그거 재밌겠다. 허주 대 허주 아니냐고. 신을 만약에 모시고 있다면은 허주인 거고 아니면은 그냥 사기꾼인 건데 둘을 불러놓고 대결을 시켜보자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대결을 시키면 사실 딱히 어떻게 시킬 수 있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그러지. 거냐 이러니까 예. 동호회 둘 다 연락처 있지 않냐고. 방송국 이름 걸고 취재 가겠다고 하면은 걔네들 넙죽 올 거라고. 그렇지. 이게 네. 그 홍보 수단 중에 최고니까. 네. 그러니까 감독님이 저한테 이제 그 카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 번호를 받아갖고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취재를 하겠다고 연락을 할 테니까 그러면은 이제 두 명을 같은 자리에 놓을 수 있다. 네.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붙여보자 이런 식이 된 거예요. 네네네. 그래갖고 일단 제가 먼저 활동을 했던 곳에 이제 취재를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이제 감독님 생각은 둘 다 신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처음에 네네. 사기꾼이라고 연기를 하고. 그래갖고 진짜 빡센 곳을 데리고 가자. 네. 그러니까 무당 형님이 발도 들여놓지 말라고 어지간하면 자기 없을 때는 그런 흉가들이 전국에 몇 곳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곳을 한번 촬영을 데리고 가보자가 된 거예요. 네. 그래갖고 거길 데리고 갔어요. 강원도 영월에 있는 폐절. 전설의 절. 네, 거기를 예. 데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거기를 저희가 다른 무당들이랑 갔을 때 저희 쪽에서 정말 괜찮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무당들이랑 갔을 때 예.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요.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예. 여기 너무 위험하다고. 세다. 못 올라갈 것 같다. 네, 못 올라갈 것 같다고. 그래서 감독님 생각은 만약에 여기서 제가 위험하단 말이 나오면은 얘는 어쨌든 신을 모시고 있는 거고 네. 그런 얘기가 안 나오면 사기꾼일 거다. 그런 생각으로 그 동호회 사람들이랑 그 무당이랑 저희 촬영팀이랑 같이 영월에 도착을 해서 그 올라가기 위해서 차를 내고 이제 산을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중간쯤 딱 올라갔는데 그 무당이란 사람이 되게 찝찝하대요. 찝찝해요, 여기. 이러면서. 올라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촬영팀들 생각에 진짜 뭐가 있긴 한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왔으면 올라가셔야 된다고 올라가시자고 하면서 네. 끌고 올라갔어요. 이제 올라가서 그때 어떤 식으로 취재를 하려고 그랬었냐면은 동호회는 동호회대로 흉가 체험을 하고 이제 그거를 철회해 가는 무당의 모습을 찍자 약간 이런 식으로 대본이 짜져갖고 동호회 사람들이 이제 그 폐절을 이제 탐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이제 탐방을 하면서 이제 무당 붙어서 무당이 저기에 어떤 귀신이 있어요. 저기에 어떤 귀신이 있어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주는 걸 막 촬영을 했어요. 거긴 정말 귀신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여기 어떤 귀신이 있어요 하면서 계속 무당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예. 그 설명이 저희가 들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 그러니까 무당 형님이 했던 말 중에 겹치는 말도 몇 개 있었고 다른 무당분들이 해줬던 말도 겹치는 게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는 왜 그러면 그런 짓을 한 거지? 아니면 내가 봤던 그 처음에 봤던 그 상황이 진짜인가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체험 활동을 마치고 그 사람들을 보내고 바로 다음날 다음 팀을 불렀어요. 예. 다음 팀을 불렀는데 다음 팀에 나왔던 그 무당도 올라가는 중간에 여기 못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고? 예. 심지어 그래서 올라갔더니만 또 귀신이 있다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도 또 겹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머릿속이 막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 아, 진짜인데 이렇게 했나? 막 이런 생각? 네, 어쨌든 정말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 갖고 그 잠깐의 연기 정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을 하는 차에 체험을 왔던 체험객 한 명이 갑자기 산속으로 뛰어서 사라진 거예요. 예. 그냥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소리 지르는 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막 뛰어가더니만 산속으로 사라져버린 거예요. 오, 예.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딱 그린 게 일단 저 무당은 귀신은 본다. 그리고 본인이 무당이라 했으니까 무당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얘한테 찾으라 그래야 되겠다. 네. 그래서 무당을 보고 진짜 저 사람 지금 어디로 갔냐고 빨리 찾아야 된다고 위험한 거 아니냐고 감독님이 막 다그치니까 그 무당이 제자리에 딱 앉더니만 방울을 막 흔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저쪽에 있대요. 저쪽으로 가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막 그쪽으로 걸어가는데 한 20분을 걸어가도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안 나오지 않냐, 어떻게 할 거냐, 찾아야 되지 않냐, 좀만 더 가면 나올 거래요. 10분을 더 걸어갔어요. 10분을 걸어가고 있는데 같이 이제 흉가 동호회 활동을 했던 사람 한 명이 갑자기 굴른 거예요. 오. 거기가 막 살이 험하진 않아서 굴러도 막 굴러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는데 넘어지면서 옆으로 막 두세 바퀴 이렇게 굴른 거예요. 그래서 걱정돼가지고 딱 갔더니만 표정이 사색이 돼가지고 누가 내 발목을 잡았대요. 예. 그러면서 발목을 잡았으니까 넘어졌다 그러니까 아유 잘못 그냥 불뿌리에 걸리신 걸 거라고 괜찮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타이르고 일으켰는데 네. 일으키고 나서 한 5분을 더 갔는데도 여자는 안 나와요. 이때부터 이 무당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 그래갖고 안 되겠다 일단 돌아가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가지고 수색을 하든 방법을 찾자 이러고 나서 5분 정도 더 간 상태에서 뒤를 돌아서 오는데 처음에 오다가 넘어졌던 그 장소를 딱 갔는데 사라졌던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저희를 딱 발견하더니 막 울먹이면서 왜 나 잡았는데 보지도 못하고 그냥 가냐고. 그러니까 발목을 잡은 게 귀신 같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그 사람 발목을 잡은 거였어요. 와, 예.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저희가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거를. 예. 암만 어두운 밤이라 하더라도 사람이 넘어져 있으면 보이잖아요. 그럼요. 예. 근데 그때 촬영 인원들도 그렇고 동호회 사람들도 누가 누워 있거나 엎어져 있는 그런 걸 보지 못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그 사람을 발견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갑자기 절에 있었는데 자기 뒤에서 누가 자기 어깨를 톡 밀더래요. 예. 뒤를 딱 돌아봤는데 여자 귀신 하나가 자기 어깨 바로 뒤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걸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을 쳤대요, 본인은. 상황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소리 지르는 것도 못 들었고 우리가 봤던 거 갑자기 숲속으로 막 뛰기 시작을 했던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분은 그렇게 숲속으로 뛰시다가 넘어지셨는데 넘어지시고 나서 너무 아프기도 아프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엎드려 있었는데 좀 시간이 지나니까 저희들이 와가지고 지나가더라. 그래갖고 말을 막 불렀는데도 저희가 못 듣더래요. 네. 그래갖고 발목을 잡았는데 그냥 넘어졌는데 넘어진 사람만 부축하고 그냥 계속 가더래요, 갈 길. 오. 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갖고 이제 무당을 딱 봤는데 표정이 되게 심각해가지고 여자를 쓰러지시는 분이 여자거든요. 여자분을 이렇게 쳐다보더니만 빙의가 됐다고. 아, 이건 빙이다. 쉬었다고. 그래서 기억이 날조된 거라고. 빙의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넘어지셨으니까 그분도 다치셨으니까 이제 저희들이 부축을 해가지고 절로 이제 다시 들어왔어요. 절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빙의 치료를 하기 전에 네. 그 무당한테 물은 거죠. 어떤 귀신이 씌었고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줘라 이러니까 여자 귀신이 씌었고 그 여자 귀신이 이 절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다. 그래갖고 멀어지려고 하고 있어서 여자 몸을 길어서 도망을 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빙의 치료가 금방 될까요? 이러니까 그건 또 아니래요. 자기가 네네. 자기 신당에 가서 신당에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진행을 해야 된다. 따로 연락을 줄 테니까 그날 빙의 치료를 하러 와라.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들은 절에서 내려왔죠. 네네. 내려오고 나서 내려오는 동안 그 감독님 생각에 야 이거 앞선에서 있던 무당한테 부탁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오, 예. 빙의 치료를 연락을 했어요. 그분한테. 체험 활동을 하는 과정에 빙의 환자가 발생을 했는데 네. 저번 촬영 때 보니까 괜찮으신 것 같다. 당신은. 그러니까 이 환자분을 치료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고 앞선 무당한테 전화를 걸니까 그분은 또 바로 자기 신당으로 오래요. 네. 그래서 그 여자분을 태우고 다른 동호회 분이랑 그 신당으로 바로 찾아갔어요. 예. 찾아가서 무당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남자 귀신이 씌었대요. 네. 그러면서 시인 장소가 저희한테 어느 상가 건물 같은 데냐고. 다 틀렸잖아요, 지금 상황 그렇지. 자체가. 예, 예. 그렇고 아, 이 사람은 가짜고 저 사람이 진짠가 하면서 이제 저희도 간을 보고 있는 차에 다른 무당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예. 이 처음에 이 절에 같이 가서 그 여자한테 여자 귀신 씌었다고 그 무당한테 전화가 가지고 준비가 됐으니까 오래요. 근데 저희도 얘기를 했죠. 다른 무당을 찾아왔다. 좀 급한 것 같아서. 네. 그러니까 그 무당분이 하는 말이 다른 무당은 손 쓸 수도 없다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어디냐고. 당장 데리러 가겠다고. 예. 그래서 감독님이 그래 한번 와봐라라는 생각으로 정말 어디니까 오시면 될 거예요 이래버린 거예요. 아, 그냥 한번 보자. 진짜 이런 느낌. 한번 약간 그런 느낌으로. 예. 정말 그 사람이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한 다음에 뚝 끊고 한 2시간 반 정도 지났나? 예. 그 신당에 도착을 했는데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예. 이게 신이 아니다 어떤 귀신이 있다는 게 느꼈던 게 둘이 딱 눈을 마주침과 동시에 표정이 바뀌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저희가 체험 활동을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봤던 그런 표정이 아니라
정말 사람 하나 잡겠다라는 싶은 정도의 표정을 짓는 거예요. 예. 그렇게 계속 째려보고 있으니까 이제 감독님이 답답했는지 오셨으면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사람만 째려보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라고 딱 얘기를 한과 동시에 그 무당이 그 남자가 있다고 했던 그 무당을 삿대질을 하면서 예. 어딜 건방지게 내가 잡은 먹이에다가 손을 대냐고 오? 막 버럭 악을 지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그 다른 무당은 네가 먹이라고 한 게 누가 정했냐고 나한테 애 앞으로 왔으니까 이건 내 먹인 거라고 어딜 네. 건방지게 네 따위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런 소리를 짓거리냐면서 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 예. 둘이서 신경전을 벌이는데 오, 예. 빙의 환자분을 앞에다 놓고 근데 여기서 문제인 게 그분이 오고 나서부터 빙의 환자분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숨을 헐떡이면서 되게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네. 감독님이 그거를 한 이렇게 10분 정도 쳐다보시다가 안 되겠다 싶으셔가지고 둘 다 조용히 하시라고 여기 지금 환자 누워있다고 이 사람부터 처리해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래 또 침 모신다는 사람이 지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앞에 있는데 어디 둘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냐고. 그러다가 이제 그냥 그 감독님 하신 말씀이 됐다고 우리랑 거래하는 무당 많으니까 걔한테 데리고 가겠다는 다음에 여자를 이제 저보고 오라 그래갖고 들쳐 업으라고. 네. 우리가 원래 거래하는 무당한테 데리고 가자 하고 나서 제가 이제 같이 가서 이렇게 들쳐 업고 이제 차 쪽으로 막 끌고 오고 있는데 뒤쪽에서 쨍그랑 하면서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오, 예? 그래갖고 뭔 상황이지란 생각으로 이제 감독님이랑 저랑 빠르게 일단 차에다 여자분 앉혀놓고 동호회 분들도 같이 타라고 한 다음에 신당 쪽으로 딱 갔더니만 그냥 손에 잡히는 무구들을 그냥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 예. 근데 눈이 풀려 있어요, 사람이. 눈이 풀린 채로 막 무구를 그냥 손에 잡히는 걸 다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 그냥 끝장났다 그냥 됐다 제끼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냥 신경 쓰지 말자 예. 이러고 나서 와가지고 그분을 이제 아는 무당분한테 데려가서 빙의 치료를 했죠. 네. 빙의 치료하는데 저희랑 거래하시던 무당분이니까 저희랑 되게 친하잖아요. 얘기를 하는 게 얘 빙의된 거 아니라고. 얘 감긴 건데 귀신한테 감긴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인위적인 느낌이 나냐고. 근데 그게 한 사람이 아니래요. 두 존재가 들어와 있는데 네. 서로 뺏으려고 막 어거지를 막 부리고 있던 상태였다고. 네. 이게 빙의라고 보긴 좀 자기는 아닌 것 같다고. 일단은 다 몰아내기는 난 이 사람이 좀 걱정된다. 누구를 만나고 어떤 곳을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은 아니다. 네. 근데 저희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촬영을 명목으로 갔던 거기 때문에 카메라를 다 돌렸거든요. 그치. 그래서 그 카메라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 무당분한테. 예.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보냐 이러더니만 혀를 하면서 차시더니만 하신다는 말씀이 얘네 둘 허주 모시는 앤데 여자 하나 얘 돈줄로 끌어당기려고 감았네 일부러. 오? 근데 두 명이서 한 먹이 넣고 씨름하고 있으니까 둘이 싸움 난 거라고. 예. 그러면서 해주시는 말씀이 저희가 그 빙의 치료 장면을 이렇게 촬영을 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왔잖아요. 네. 그 순간부터 두 분 다 남자 무당인데 둘 다 이제 여자 귀신이 붙어 있었나 봐요. 네네. 여자 귀신들이 등 뒤쪽에서 쓱 나오더니만 서로를 미친 듯이 째려보면서 귀신들이 쌍욕을 하더래요. 내 네. 거라고 건지 말라고 그러면 이제 그 무당들 둘은 그 귀신이랑 같은 식으로 이제 또 삿대질하면서 싸우고 있던 거고. 그치. 예.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난 거죠. 내가 찝은 애다. 예. 건드리지 마라. 약간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신경전을 벌이다가 저희가 이제 빠지고 나서는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하신다는 말씀이
허주를 모시는 무당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라고. 아, 이 방법이? 예. 예. 무슨 방법인지 말씀을 해줄 수 있나요?라 이러니까 간단한 방법이라고. 신당에 앉아서 제사를 지내거나 아니면 다른 갖가지 방법으로 귀신을 일단 신당으로 불러모은대요. 네. 불러모은 다음에 사람한테 가서 들러붙어서 나한테 돌아오라고. 오. 그러면 내가 너한테 맛있는 음식도 줄 거고 네가 원하는 거 해줄 테니까 사람한테 들러붙어서 나한테 오라고. 와, 예. 그러면은 어느 순간 그 귀신들이 붙은 사람이 자기를 찾아온대요. 예. 그럼 이제 영험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면 이미 거래가 된 상태잖아요, 그 영가랑. 예. 네가 그냥 사람 하나 잡아다가 나한테 데리고 오면은 내가 너한테 뭘 해줄게. 그러니까 다 데리고 와. 손님 끌어와. 거래가 된 상태. 네, 거래가 된 상태다 보니까 그 무당집에 오는 순간 너무 흔한 대사를 딱 날리는 거예요. 무당이 어딜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하면서 호통을 딱 치면 그때부터 갑자기 들어왔던 사람은 막 홀가분해지고. 예. 그러면서 무슨 일이었어 이러면은 너 밤새 요즘 뭐 여자애가 와가지고 자꾸 목 조르고 그러지 이러면 어떻게 하셨어요? 방금 네 어깨에 붙어 있어서 쫓아냈어. 이제 괜찮을 거야. 영업하시네요. 예, 이런 느낌. 네, 그런 느낌을 만드는 거예요. 당신에게 이게 1억을 주겠어요. 네, 그냥 사기꾼들 무당 말고 허주를 모시는 무당들만 할 수 있대요. 왜냐면 야. 어쨌든 뭔가 모시고 보이고 할 수 있어야지만 이런 전법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치. 뭐라도 있긴 있어야지. 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야 여기 신당에 있는 어떤 무당 너무 영험하다고 대단하다고 하면서 사람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디 가서 함부로 말 못하는 게 사실 믿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분 무당이 해주시는 말씀은 가끔씩 한 지역에 허주를 모시는 무당 둘이 있으면 그 허주끼리 전쟁을 한대요. 예. 허주끼리 전쟁을 하면서 서로 계속 살을 날리고 손님 끌어올려고 어떻게든 간에 난장판을 피우고 예. 막 그런 짓을 계속 하다 보면은 한쪽이 결국 죽어나간대요. 예. 근데 이 죽어나갈 때 무서운 게 다른 허주가 그 죽어나가는 허주를 잡으러 온대요. 잡으러 온다고요? 예, 자기 힘을 키우려고. 어쨌든 지금 이 얘기를 해주시는 무당분의 개인적인 견해이긴 하지만 네. 제밥을 먹은 영가들이 신기가 생긴대요. 그런데 그 신기가 생긴 영가를 다른 영가가 잡아먹으면 그 영가도 신기가 생긴다고. 이야. 그래서 허주와 허주는 만나면 안 되는 존재래요, 사실. 서로 어쨌든 싸울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네요. 네, 결국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막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첫 판에 예. 왜 둘이 그렇게 뭔가 짜고 치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했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 상황을 듣던 무당분이 해주시는 말씀이 짜고 친 거 아닐 거라고, 진짜 아마 죽이려고 멱살 잡은 걸걸? 이러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그렇게 되는군요. 막 이런 얘기 결국 하다가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다른 이분 말고 이제 다른 무당분들의 의견이 막 듣고 싶어진 거예요, 감독님이.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무당분들한테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상황 설명을 하고 정말로 허주를 모시는 무당들이 이런 식으로 하시냐 네. 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다들 똑같은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이야. 이 얘기 들으니까 좀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가를 저는 이해를 못 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이제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 귀신을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혹은 어떤 무당들끼리 서로 별로 좋은 말 안 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맞아요. 하거나 그랬을 때 절대 좋은 말 안 해줘요. 저 사람은 조금 네. 좀 그래, 좀 진짜 같지는 않아, 막 이런 얘기를 항상 들어왔기 때문에 저도 그러니까 왜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을까 서로 간에 라는 생각을 항상 해왔는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 정도가 드네요. 네, 맞아요. 무당들을 여러 명을 불러놓으면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진짜 찐이라고 믿고 부르시는 분들을 만나면 서로서로 되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저번에 저기 네. 나주 흉가 얘기 때처럼 할머니랑 무당님 만났을 때 약간 그런 분위기가 돼요. 오. 서로서로 진짜 막 친한, 진짜 거의 한 못해도 10년은 본 것 같은 사이처럼 되게 편하게 대화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막 유독 동호회에서 온 사람들이 저희 쪽에서 무당들을 만났을 때 그분들이 지금 저 방송국에 온 사람 가짜라고 막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어. 어떻게든 이제 까내리려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사람마다 틀린 거니까 솔직하게 그 사람 뭐 귀신이건 신이건 나발이건 어쨌든 인성 문제인 것도 있으니까요. 그죠? 네, 맞아요. 근데 예. 이때 해줬던 얘기 중에 조금 좀 그럴 수도 있겠다라 생각이 들었던 게, 네. 혹시 여기 지금 들으시고 계신 분들 중에도 계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험을 했던 게. 네. 동네에 새로운 무당집이 생겼는데 네. 자기 동네가 뒤숭숭해지면 그건 그 무당 때문이래요. 그래요? 네, 근데 저희는 이런 거를 취재차 몇 번 가서 4-5번 정도 실제로 취재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네. 대부분 무당이 그 직업을 해서 그래요. 엄청나네요, 진짜. 어떻게 보면 아스라님 오늘 이야기 자체가 처음에는 좀 살짝 뭔가 코미디스러운 느낌이었는데 결국에 아니었네요, 또. 그쵸.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줄 때 되게 많이 소름이 돋더라고요. 멱살 네. 잡은 게 그게 진짜 죽이려고 잡았을 거라고. 서로 간에. 네. 그러니까 이게 짜고 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신경전을 벌이던 도중에 정말로 사리를 내비친 걸 수도 있다고 막 이야. 그런 말씀해줄 때 되게 많이 소름이 돋죠. 근데 이때는 가장 항상 이런 얘기 들으면 안타까운 거는 그 사람이 불쌍해요, 저는. 그 사람은 그쵸. 그냥 꼭두각시잖아요. 완전 꼭두각시인 거죠. 그냥 그게 다 너무 잘 살고 있는데 명령받은 영가가 와가지고 괴롭히면서 야 여길로 가요 여길로 가면서 유도한 거밖에 안 되잖아요 사실. 예. 가가지고 또 얼마를 꼬라박고 그럴지는 사실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 아스라님 오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 들어보기가 쉽진 않았을 내용이고, 아스라님도 이런 거를 볼 때 반은 믿고 반은 안 믿고 뭐 이러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보이는 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그죠? 네, 그쵸. 아이고, 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쵸?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다음번에 또 엄청난 이야기로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스라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초를 못 들을까봐 제가 한번 살짝 유도를 했는데, 또 이렇게 이야기를 들려주셔가지고, 너무나 좋습니다. 예, 그초도 중독 현상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시청자분들도. 근데 이 허주와 허주가 만났을 때 이렇게 좀, 피 튀기는지는 몰랐어요. 이 정도로까지 뭔가 먹잇감을 놓고 싸우는 동물 마냥, 야, 이럴 줄은 몰랐는데 정말 알다가도 모를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